네, 오늘이 벌써 디데이 3일 전입니다. 막판 순위 싸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2, 3위 순위 경쟁이 참 치열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변화 있을지 누적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은 2위 자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타이거 전문가가 16% 수익률로 드디어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 대신 최승현 대표가 전날보다 한 계단 하락하면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수익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 이지와 5위 유진로봇 모두 아이베스트 정수제 이사의 종목들이죠. 각각 61% 그리고 9%대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전문가 역시 두 종목을 순위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위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9%대, 4위 안철수 연구소는 9%대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준 전문가의 실리콘 웍스는 3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베스트 정수제 이사의 포트입니다. YTN이 40%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이 됐고요. 큐비츠 경우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됐습니다. 13.69% 수익을 확정지었네요. 다음 종목 이주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변경했는데요. 전량 78,500원에 차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오텍을 주셨는데요. 내일장 시초가의 15% 비중으로 매수 대기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부 라이텍에 대해서 수요일장 시초가의 전량 매도 신호 주셨고요. 윌비스 이 종목 역시 시초가의 전량 매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18,300원에 100% 비중을 모두 편입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웅 차장의 변동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교체 신호를 주셨는데요. 내일장 시초가에 동부 로봇을 전량 매도할 예정이고요. 편입 대기 종목으로는 일양약품을 내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7,100원, 50% 비중을 담을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타이거 전문가의 변동사항인데요. 안철수 연구소 목표가의 변화가 있네요.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죠. 먼저 최승현 대표 포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적 수익률 2위 자리 지키셨는데 오늘 좀 한 계단 내려가셨어요. 예. 현재 SK CNC 한 종목 보유 중이시네요. 네. 일단 젠백슨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손절이 됐죠. 예. 일단 저희가 젠백슨을 한 2달 이상, 3-4달 가까이 계속적으로 보유했었는데요. 물론 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한 38,000원대 매수를 해서 48,0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내년 5, 6월 달까지 보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요. 다만 수익률 게임에 의해서 수익률 어떤 산정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조금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젠백스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된 걸로 그대로 포트폴리오에는 놔뒀고요. 여러분들은 한 30% 정도 수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SK CNC를 100% 전량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30%만 매수가 됐고요. 가격이 맞지 않아서 70%는 일단 매수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 매수한 부분은 SKC는 13만 원 또는 14만 원 사이까지 보고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요 근래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해소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만 원, 14만 원 사이까지 올라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14만 원 사이에서 매도점을 한번 잡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내일장에 새롭게 포트에 두 종목 넣으실 예정인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채 5에서 10%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스마트폰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나쁨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또는 지금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폰 관련주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스마트폰 관련주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실적이 좋다 해도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관련주 쪽에서의 거래가 좋은데요. 예를 들면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멜파스, 그 다음에 뭐 플렉스컴, 뭐 PCB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보다는 PCB 업체나 반도체 패키지, 뭐 반도체 범핑,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양호한 종목을 하겠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관련주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보다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테마주 쪽이 제일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를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도 시기를 한번 놓쳤고요. 그 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에도 4만 원대에서 시기를 한번 놓친 다음에 편입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수가 내년 1월 중순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아직도 정치 테마라든지 여러 테마들, 우리 뭐 이 대받고 싶은 보시면 대받고 싶은 지금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일요일에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 잘 나오는 종목을 보면 정치 테마 아니면 급등주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래소 종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지 종목을 오늘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안 받고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가치가 있느냐? 이지 기업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한 10,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배 정도 뻥튀기 돼 있는 상황이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미 10배 뻥튀기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가방이나 보령메디앙스 이런 것들도 이미 10배는 뻥튀기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종목들이 기업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배, 10배씩 움직이고 있느냐? 결국에 거래소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래를 충분히 하면서 단기 수익은 내야 되는데 그럴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여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박근혜 씨 동생 박지만 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박근혜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관련주가 복지 테마라는 것을 갖고서 아가방하고 보령메디앙스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보령메디앙스하고 아가방도 10배씩 올랐는데 박근혜 씨 동생이 대표적으로 지분을 제일 크게 소유하고 있는 이지가 왜 못 가? 이러면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등이 한 번에 끝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크겠지만 다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 요 꼬리 부분의 저점이 5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의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됐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냥 올라가면 뭐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63,000원 그리고 66,000원이죠. 63,000원 그리고 66,000원에 20%씩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80,000원. 일단 뭐 50%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58,000원이냐? 지지했던 선들이 58,200원, 300원이래요. 그래서 그 선을 이탈하게 되면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하락하는 건 뭐 아주 우습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해드리는 것이고요. 성공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수십 퍼센트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보고 단기 거래하는 것이고요. 단기 거래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손절할 때 웬만한 감정을 갖고서 손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거래했던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확인할 수 없어요. 멜라민 폼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흡음제 이 부분 단열재 흡음제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성을 당장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도 좀 앞으로 그 기술력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급등 이후에 저점을 한번 잡아놓은 모습이고요.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성이 있을지 또는 앞으로 기술력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종목이 갈 수 없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흐름을 보진 않지만 적어도 전고점에서 출렁거렸던 부분까지는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저점 수준이죠. 지난번 저점 수준인 이 부분인데요. 어제 지금 분봉을 한번 볼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아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텨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 수준에서의 손절매 가격은 어제 변동성이 컸었던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려고 했었던 21,000원의 손절매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적어도 이 라인인 28,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고점에서 매도할 시기가 되면요. 28,000원, 29,000원 또는 3만원을 돌파하는 흐름 안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1,000원 잘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최재관 대표, SK-CNC 계속해서 포트에 넣어가면서 내일장 종성화학과 EG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할 예정인데요. 둘 다 급등 주기 때문에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께서도 분명히 대형주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주신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전문가 포트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이신데 그중에서 실리콘웍스가 종목 순위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뭐 종목 순위 5위권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후석만 살짝 뭐 손실이 난 상황인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이제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한솔 테크닉스가 편입돼 있었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아마 손절매 기준에 적용돼가지고 아마 손절이 나간 걸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권리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이 빠져서가 아니라 유상증자 관련 권리락 때문에 네. 손절매가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포트가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인곡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LED 쪽의 향후 성장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의 출발은 사파이어 인곳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한솔 테크닉스가 아마 요번에 그 부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있겠지만 관심을 좀 가질 좀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후성이 네.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이제 먼저 후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의 원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SK 쪽에서, 분리막 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획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늘 기사화 됐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안에 4가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양극물질, 음극물질, 전해질,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죠. 근데 네. 분리막은 이제 SK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막 하나 갖고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해질 쪽에서는 가장 세계 점유율도 높고요.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성은 지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최고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은 좀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차례 크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펠립스 업체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은 주로 장비 업체들이 올랐습니다. 물론 비메모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장비 발주가 나올 거고요. 그 장비 발주에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들이 부각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비메모리의 승부처는 결국은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정부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가 갈 길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아마 생산을 하는 그런
그런 구조로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정부의 안이 지금 채택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업체냐면 펠립스 업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실리콘 억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진 디스플은 그야말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터치패널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어떤 포인트를 어디에다 줬냐면 향후 성장성에 좀 포인트를 뒀다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또 새롭게 네. 매수를 하실 예정이네요. 네. 한 종목. 예. 아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애경유화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먼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유화가 상당히 강한, 차트의 움직임으로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다가, 물론 이제 전체적인 8월 이후에, 지수가 이제 미국발 악재 때문에 꺾이면서 크게 폭락한 것도 있지만, 결국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물량들이 지금 거의 다 해소됐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퍼가 한 3, 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이익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할 걸로 일단 판단되고요. 조금 조정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매수 주체는 투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진폭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들을 위쪽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입가는 내일 시초가 동시호가 뜨는 가격으로 편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20일 동평균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대 기준으로는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 4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전체 비중은 30%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김용준 전문가의 포트도 살펴봤는데요. 기존 보유 종목인 일진 디스플레이, 실리콘 웍스, 후성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내일장 시초가의 애경유화를 30% 비중으로 더 담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포트가 이제 100%로 꽉 차게 되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두 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